놀라운 소식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거짓말을 인정했다는 소식인데요. 끊임없이 독도의 소유권을 외치던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게도 일본 역사 자료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교수의 거짓 발언을 추적해 발견한 대학생의 발언으로 역사학계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실을 용기 있게 드러낸 대학생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쿄 A대학교 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카무라 사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국제관계사 세미나 수업이 한창이었죠.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질 때였어요. 다음 주제는 영토 분쟁사입니다. 특히 독도, 우리식으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네코 교수의 단정적인 발언에 사에는 순간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어릴 적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펜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는지 말로 표현하긴 어려웠어요. 단지 가네코 교수의 확신에 찬 어조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었죠. 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 질문은 사에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교정을 걸으며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에의 친구 유키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너무 심각해 보이는데. 아, 그냥 가네코 교수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려서. 유키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뭐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너무 확신하시는 것 같아. 내가 전에 배운 건 유키는 손을 흔들며 사에의 말을 끊었습니다.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시험에 나오는 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사에는 노트북을 펼치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역사, 영토 분쟁. 키워드를 하나씩 입력하며 자료를 찾아나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 깊은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밤, 사에는 예상치 못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대인 1877년에 제작된 고지도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해보니 다케시마, 즉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에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의미지? 다음 날 사에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한 정부 문서들은 독도가 나중에 일본에 편입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사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운 역사는 왜곡된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에는 밤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그녀의 방은 프린트된 문서와 복사본들로 가득 찼죠. 벽에는 연대표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메모지가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키가 방문했을 때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사에, 너 괜찮아? 미쳐버린 과학자 같아 보여. 사에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냥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서. 밤이 깊어지자 사에는 결심했어요. 자신이 찾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말이죠.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정리한 내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게시물에는 메이지 시대 지도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진실은 진짜일까? 이 지도에서 독도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일본 메이지 정부가 1877년에 작성한 공식 문서입니다. 게시물을 올린 후 사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녀는 팔로워가 많지 않았기에 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문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처음 이틀 동안은 좋아요 5개와 댓글 2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셋째 날 사에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게시물이 역사 동아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이후 대학생 포럼으로
그리고 마침내 일부 언론사의 눈에까지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 대학생이 메이지 시대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면 저녁 뉴스에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며 사회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비난과 위협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어떻게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릴 수 있지?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사회는 학과장실로 호출되었어요. 문을 열자 학과장뿐만 아니라 가네코 교수와 학교 행정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나카무라 학생, 자네의 행동이 학교에 큰 문제를 일으켰네. 학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우리는 자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 징계요? 사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것은 학문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로 간주된다. 최악의 경우 퇴학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게. 사회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어요. 가네코 교수는 내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후 사회는 교정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찾아 공유한 것이 퇴학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사회는 지도교수인 다나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격려하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도 너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이 문제는 이미 학문적 영역을 넘어섰어. 기숙사로 돌아온 사회는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조차 그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유키마저 내가 옳을지 모르지만 나도 학업에 문제가 생기길 원치 않아라며 멀어졌어요. 사회의 휴대폰은 여전히 알림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자신이 발견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졸업이 불가능해진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사회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시험에 답했어야 했을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죠. 사회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알림음에 손을 뻗어 확인했어요.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에 낯선 프로필 사진의 계정에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긴 문장이었죠. 사회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나카무라 사회씨. 저는 영국 킹스 칼리지 역사학과의 로버트 윌슨 교수입니다. 당신의 연구와 발견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당신이 찾아낸 메이지 시대 문서는 동아시아 영토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킹스 칼리지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으며 특별 장학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영국의 대학에서, 그것도 유명한 킹스 칼리지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의심했지만 첨부된 링크를 확인해 보니 정말 킹스 칼리지의 공식 웹사이트였어요. 이게 진짜야? 사회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말 관심이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몇 분 후 윌슨 교수가 화상 통화를 제안했습니다.
사애는 허둥지둥 머리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윌슨 교수는 60살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사애를 맞이했어요. 나카무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지금 퇴학 위기에 처해 있어요. 윌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젊은 역사학자가 필요합니다. 일본 대학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킹스 칼리지는 당신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사애의 방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킹스 칼리지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과장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새로운 상황이군. 퇴학 대신 휴학 처리를 해서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곳에서의 연구가 끝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지. 이것은 사애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숨쉴 공간을 주는 타협안이었어요. 그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5월 말 사애는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습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킹스 칼리지에서 보낸 안내문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가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할 예정이었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한 젊은 여성이 나카무라 사애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사애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클라크입니다. 킹스 칼리지 역사학과 박사과정생이에요. 윌슨 교수님의 지도학생이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애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어요. 일본에서는 영어 성적이 좋았지만 실제 대화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런던 시내로 향하는 동안 에밀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사애는 반은 알아듣고 반은 추측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창문 밖으로 흘러갔죠. 런던의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 팀은 정말 국제적이에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인이고 한국에서 온 민준과 중국에서 온 장린도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온 당신까지 완벽한 동아시아 연구팀이 될 거예요. 사애는 놀랐어요. 한국과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있나요? 네, 윌슨 교수님은 동아시아 역사 연구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모았어요. 특히 독도, 다케시마, 그 섬의 역사적 지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요. 각국의 관점을 모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지만 여기서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있었어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킹스 칼리지 기숙사에 도착한 후 사애는 간단히 짐을 풀고 곧바로 윌슨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책상 위에도 논문과 지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안경 너머로 사애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나카무라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여행은 어땠나요? 좋았어요, 교수님. 이렇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윌슨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이미 3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만났고요. 이쪽은 한국에서 온 민준 씨, 그리고 중국에서 온 장린 씨입니다. 민준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에 씨.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장리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중국어로 간단히 인사한 후 영어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어요. 자국의 공식 입장에 질문을 던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사회는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윌슨 교수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국의 역사 교육에서 독도, 혹은 디오코도, 혹은 다케시마에 대해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에밀리가 테이블 위에 여러 문서들을 펼쳤어요. 그 중에는 사회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메이지 시대 지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국의 역사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회 씨가 발견한 이 지도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사회의 런던 생활과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은 그것을 넘어설 만큼 강했어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서로의 관점을 나누며 조금씩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사회의 런던 생활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영국의 여름은 일본과는 달리 습하지 않고 선선했어요. 연구팀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죠. 초기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런던 시내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준과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그는 일본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고 사회는 그를 통해 한국의 역사 교육과 독도 한국명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 측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배워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독도의 날 행사도 있고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자료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죠. 사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해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래된 지도들을 펼쳐보았어요. 민준이 한국에서 가져온 고지도와 사회가 발견한 메이지 시대 지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준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조선시대 지도와 메이지 시대 초기 지도 모두 이 섬을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야. 변화는 1895년 이후에 생긴 것 같아. 사회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시기는 청일전쟁 직후예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시작된 때죠. 연구실로 돌아온 그들은 발견한 내용을 다른 팀원들과 공유했어요. 장리는 중국 측 자료를 추가했고 에밀리는 영국 해군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19세기 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 모든 내용을 경청한 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패턴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섬의 지위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팀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어요. 사회는 일본 외무성의 비공개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도쿄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는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조사했고 장리는 청나라 시대 기록을 번역했죠. 에밀리는 서구 국가들의 외교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1905년 이전까지는 여러 공식 문서에서 이 섬이 조선 영토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윌슨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회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사회에게 물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마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9월이 되었을 때 팀은 첫 번째 논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독도 다케시마디오 코도의 역사적 지위 변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 지정학적 변동의 맥락에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논문은 각국의 역사 자료를 종합하여 이 섬의 지위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윌슨 교수는 이 논문을 국제역사저널에 제출했고, 동시에 왕립역사학회의 청년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어요. 이 소식은 팀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에밀리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일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다나카 교수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충격적이었죠. 나카무라 씨, 당신의 연구가 일본 역사학계에 알려졌습니다. 일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시라이시 교수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정치적 선동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사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라이시 교수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도 여러 논문을 발표한 권위자였죠. 그가 사회의 연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건 큰 문제였어요. 무슨 일이야?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사회는 메시지 내용을 팀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윌슨 교수는 턱을 문지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 연구가 각국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는 건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연구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날 밤 사회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런던의 밤하늘은 흐렸고 가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시라이시 교수는 수십 년간 이 주제를 연구해왔잖아. 내가 겨우 몇 달 연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돼. 자신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어요. 시라이시 교수의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였으며 메이지 시대 초기 문서들의 표기는 단순한 실수였다는 것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자료를 검토한 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라이시 교수의 논문은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그가 인용한 자료들 중 일부는 선택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메이지 정부의 내부 문서들 중 독도를 조선 영토로 명시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무시한 듯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회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라이시 교수의 주장을 철저히 검토해봤어요. 그의 논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자료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국 학자들의 반응이 있을 거라 예상해. 우리 연구가 순수하게 학문적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팀은 새로운 조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 정부의 공식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 외국 선교사들의 기록, 상인들의 일기, 심지어 어부들의 항해 일지까지 수집하기로 했어요. 정부 문서가 정치적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의 기록은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일본 언론에서는 그녀를 반일 활동가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그녀의 장학금 취소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우울함이 사회를 덮쳤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런던 템스 강변을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역사적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사회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야, 일본 언론에서 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아버지, 저 때문에 패 끼치셨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우린 내가 자랑스럽단다.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는 내 모습이 우리의 자부심이야. 하지만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있어요. 모두가 아니란다. 사회야, 너의 인스타그램을 봤니? 많은 젊은이들이 너를 지지하고 있어. 내가 시작한 대화는 중요해.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견되는 것이란다. 통화가 끝난 후 사회는 오랜만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보았어요. 예상과 달리 그녀의 계정에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의 연구를 응원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 주세요. 역사를 정치에서 분리시키는 노력이 중요해요. 사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팀원들에게 돌아가 새로운 결심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요.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 있는 거니까요. 영국의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왕립역사학회 청년 포럼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와 팀은 몇 달간의 추가 연구 끝에 더 강력한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특히 가치 있는 발견은 19세기 말 러시아 탐험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탐사하며 조선형 릴랑쿠르트 바위라고 명시했죠. 이는 당시 국제사회가 이 섬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발표 전날, 팀은 윌슨 교수의 연구실에 모였습니다. 벽에는 그들이 수집한 지도와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탁자 위에는 발표 자료와 논문 최종본이 놓여 있었죠. 내일이 드디어 큰 날이네요.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어요. 정치적 판단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이니까요. 사회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교수님, 저희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일본에서는 이미 저를 반역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윌슨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국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회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 도쿄를 떠났을 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차 있었죠. 준비됐어?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응, 이제 갈게. 사회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본 후 방을 나섰습니다. 왕립역사학회 건물은 웅장했어요. 오래된 석조 건물은 역사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입구에는 제33회 청년 역사학자 포럼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사회와 팀이 건물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학생, 언론인들이었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사회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의 연구가 이미 화제가 되었으니까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다음은 킹스 칼리지 국제연구팀의 발표입니다. 독도 다케시마디오 코도의 역사적 지위 변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 지정학적 변동의 맥락에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가 무대에 올랐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객석의 수백 명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뒤에는 민준, 장린, 에밀리가 함께 서 있었죠. 사회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 팀은
동아시아의 한 작은 섬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어요. 발표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각국이 이 섬을 어떻게 부르고 인식해왔는지 설명했어요. 그 다음 메이지 시대 지도부터 시작해 다양한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탐험대의 기록, 서양 선교사들의 일기, 당시 어부들의 항해 일지까지 다양한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우리 연구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가리켰어요. 독도는 19세기 말까지 국제적으로 조선의 영토로 인정되었으며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과정에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청중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한 역사학자는 이 연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국 측 학자는 연구 결론이 너무 온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팀은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그들의 연구는 정치적 편향 없이 오직 역사적 증거에만 기반했다고 말이죠.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사회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독도 다케시마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혼합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사회를 비난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은 그녀의 용기와 학문적 접근법을 지지했죠. 한국과 중국에서도 그녀의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팀은 작은 레스토랑에서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했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윌슨 교수가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었어요. 사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듬해 3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도쿄의 봄날이었습니다. 사회는 어대학교 정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8개월 만에 귀국이었죠. 그녀의 연구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킹스 칼리지에서의 교환학생 기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을까? 사회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카무라 씨, 다나카 교수였습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사회에게 다가왔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학교로 들어가실까요?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사회의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대학교 역사학과 커리큘럼 개편안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사회가 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연구 덕분에 우리 학과는 동아시아 역사 교육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토 분쟁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을 더 객관적으로 가르치기로 했죠. 정말요? 그럼 제 징계는 취소되었어요. 사실 학장님께서 직접 당신의 졸업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학과에서 당신을 연구원으로 초빙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귀국이 이렇게 환영으로 바뀔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변화가? 당신이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의 연구가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이 시작되었죠. 역사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교육부에서도 당신의 연구 결과를 인정했어요. 역사는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진 거죠. 사회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의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사회는 많은 학생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당신 덕분에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라고 했죠. 졸업식 날, 사회는 학위를 받으며 특별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의문을 가졌을 때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역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재해석해야 하는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졸업식 후 사회는 특별한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윌슨 교수와 연구팀이었죠. 민준, 장린, 에밀리는 사회를 포옹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에밀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대신 왜 그런지 역사적 맥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장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영토 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그해 여름 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역사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했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곧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그녀의 콘텐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역사의 렌즈 시리즈는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여러 국가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내용이었죠. 5월의 어느 날, 사회는 어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그녀가 1년 전 질문을 던졌던 바로 그 강의실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학생이 아닌 강사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 진실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죠.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사회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사회가 물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객관성인가요? 좋은 대답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객관성이란 존재할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의문을 품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사회는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진실을 만든다. 역사는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에 의문을 품을 때 더 깊은 이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해는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사회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역사적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진실을 향한 끝없는 질문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사회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의문을 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교실에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회의 가슴은 따뜻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